자, 이번 시간은 지수의 확장입니다. 지수의 확장. 선생님이 이 지수의 확장을 안 올렸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다 이제 드디어 알아서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A의 뭐 B제곱을 C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를 표현하는 거지. 지수라는 거는 A를 뭐 몇 번 곱했다라는 의미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 여기 같은 경우는 B번 곱한 거겠지.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지수 자리, 그러니까 요 지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전까지는 우리가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 근데 자연수가 아니라 오늘 할 거 정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갈 거 유리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실수 전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리수 하다가 실수니까 뭐 루트 3, 뭐 파이, 이런 식으로 지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확대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냥 무작정 막 쓰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어떤 신경 써야 할 제약 조건 같은 게 이제 하나가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수 자리에 수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가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지수가 정수인 경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지수가 정수일 때도, 자, 우리 바로 그냥 교과서에서 얘기합니다. 0 또는 음의 정수까지 확장해보자 라고 하고 이 지수 법칙을 그냥 얘기를 해버려.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A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양의 정수 MN에 대해서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양의 정수가 사실은 다시 말하면 이게 자연수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M일 때, 그러니까 M이 0일 때 성립한다고 하면, 여기 다시 써볼게. A의 0제곱, A의 N제곱이 A의 0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고 결국 A의 N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가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A의 N에다가 뭘 곱해야 A의 N이 그대로 나올까? 얘는 1이겠지. 1. 그래서 누군가의 0제곱은 1이 되는구나. 이 누군가는 이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단 0이 아닌, 이 밑에까지 0이면 0의 0제곱 이런 거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얘가 0이 아니기만 하면 지수 자리에 0이 들어갔을 때 항상 1제곱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디 돼 있어? 양의 전수 n에 대해서 m에다가 마이너스 n을 집어넣어 보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여기가 지금 요거 가져가다가 하는 거야, 얘들아. 요거 가져다 하는 건데 m 자리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게 되면 선생님 그대로 쓰는 거지.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고 결국 a의 0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1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1이 되겠어? 우리 3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되겠어? 3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그것처럼 이 앞에는 역수가 있겠구나. 다시 얘기하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는 건 A의 N제곱 분의 1과 같다. 그러면 지수 자리에 있는 요 마이너스 기호는 뭘 하라는 거다? 얘를 이렇게 역수로 만들으라는 의미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어디까지 확장을 시킨 거냐면 0 또는 음의 정수, 그러니까 정수 범위까지, 자연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수 범위까지 다 포함이 됐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의 0제곱은 늘 1이고 누군가의 마이너스 제곱이라고 붙으면 그때는 걔를 역수 취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음 값을 구하시오. 가볍게 할 수 있죠. 누군가가 됐든 0제곱은 1이다. 얘도 1이겠네. 속의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마이너스는 얘네들을 역수 취하란 얘기고 제곱이지.
그러니까 결국 9분의 16이라고 쓰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지금 천천히 풀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마이너스는 좀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세제곱을 하면 이거 무슨 부호가 바뀌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호는 이 마이너스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바뀌게 될 거예요. 홀짝 이것 때문에. 자, 일단 선생님 할 거 뭐야? 마이너스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세제곱이다 이거야. 바뀐 거 보이죠? 그렇게 하고 세제곱을 시키면 마이너스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 27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얘를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왜? 어차피 1은 세제곱을 하나 몇 제곱을 하나 계속 1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정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수를 사용하는 건 지수 법칙이 겁나 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잖아. 이 지수 법칙도 그대로 성립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 자, 여기는 A가 0이 아니고 나와 있지. 그리고 MN이 음의 정수일 때라고 했어. 그래서 음의 정수니까 얘가 이미 뭐 마이너스 3 이런 거란 얘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꿨어? 이렇게 표현을 바꿔준 거지. 그러니까 얘가 P 역할이 3의 역할을 하겠지.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잘 모를 때는 살짝 예를 들어주면 좀 편해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걸 넣어보자 라고 했어요. A의 M제곱, A의 N제곱을 자 우리는 이 P하고 Q를 사용을 해서 다 바꿔줄 거야. 그래서 M에다가 마이너스 P 넣고 N에다가 마이너스 Q 넣고 얘네 그러면 마이너스 있다는 건 전부 다 역수 취하는 거니까 이렇게 뒤집어주고 그럼 이 상태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지수법칙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지수법칙은 지금까지는 여기에 자연수가 올라갔을 때만 우리가 지수법칙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식을 그렇게 바꿔준 거고 얘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분배하면 이렇게 되고 또 마이너스를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는 거잖아. 결국 마이너스 P가 M, 마이너스 Q가 N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똑같네. 그러면 지수 자리에 음의 정수가 들어가더라도 우린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M과 N을 뭘로 바꾼 거냐면 PQ의 표현으로 바꾼 다음에 자, 요 앞만 먼저 봤어. 마이너스 P제곱이니까 A P제곱분의 1로 바꾸고 바깥에 마이너스 Q. 그러면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 때문에 한 번 더 역수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분모에 또 분수가 들어간 거지. 그렇게 하면 여기에 Q 들어가면 되겠네. 그치? 그럼 결국에는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곱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PQ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얘는 1분의 1이고 번분수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A의 PQ가 뜨네. 그럼 P에다가 그래서 PQ가 뜨네. 근데 얘네들을 다시 MN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조작을 한 거야. P를 그냥 P를 안 보고 마이너스 P라고 했어. 근데 Q도 뭐라고 바꾸면 마이너스 Q라고 바꾸면 사실은 이거 곱하면 부호 두 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PQ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준 거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P에다가 M 넣고 마이너스 Q에다가 N 넣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 지수에 음의 정수가 들어가더라도 지수법칙이 성립함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0일 때도 성립하고. 그래서 여기 문제 2번에서는 얘네들이 성립함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M은 마이너스 P라고 쓰고 N은 마이너스 Q라고 쓴 다음에 처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있으면 얘네들을 A의 마이너스 P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A분의 1의 P제곱이고 나누기 여기가 A분의 1의 Q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됩니까? 그러면 여기를 또 이제 우리는 바꿔줄 거야. 이거를 선생님이 통째로 갔지만 뭐 이렇게 써도 전혀 지장 없잖아.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를 곱하기로 바꿔. 왜? 나누기 풀 때는 곱하기로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A의 Q제곱이라고 써도 별 지장 없죠. 그럼 결국에는 선생님이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니? 순서를 바꿔줄까? 순서를 바꿔가지고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 위로 올라갈게. 이쪽으로. 이렇게. A의 Q제곱 곱하기 A의 P제곱 분의 1 이렇게 바꿔주면 얘네들은 다시 A의 Q제곱이고 얘는 A의 마이너스 P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 아까
곱하기 지수 법칙은 이미 위에서 증명을 했어, 위쪽에서.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바로 갖다 쓰면 되죠. Q-P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근데 Q-P라고 써야 되는데 얘는 그럼 뭐라고 쓸까? A에 마이너스 N이고 플러스 M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마P가 M이고 마Q가 N이니까 부호가 뒤집어진 거야. 그럼 얘네들은 A에 M-N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결국에는 나누기였는데 M-N으로 쓸 수 있구나. 그럼 그 얘기는 지수법칙 나누기도 우리 빼기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뭐가 필요해? 여기는 지금 N밖에 없으니까 N을 마이너스 Q라고 우리가 쓰기로 했지, 앞에서. 그대로 씁니다. A, B에 N제곱 있으면 얘를 A, B의 마이너스 Q제곱으로 바꿔주고, 이거 역수치하니까 A, B의 Q제곱 분의 1이라고 써도 되는 거고, 이 지수법칙에서 A의 Q제곱, B의 Q제곱 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이거 어차피 찢어도 상관없죠. A의 Q제곱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B의 Q제곱분의 1이라고 바꾸고, A의 마이너스 Q제곱, B의 마이너스 Q제곱 바꿔도 되지. 결국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괄호 바깥에 있는 지수가 이렇게 분배 되는 것도 역시 음의 정수 지수를 갖고 있어도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수일 때 지수 법칙 모두 가능하니까 우리 앞으로 그냥 편안하게 계산하자라는 거야. 계산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3에 7 빼기 4 해버리니까 3의 세제곱 얼마니? 27. 이렇게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뭐해? 2의 제곱하고 약간 나누고 요거 먼저 해주는 거야. 얘 안으로 자기끼리 곱해지지. 2의 세제곱이에요. 결국에는 2의 2-3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2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이게 분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A의 2, 3은 6제곱, B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고, 뭐 이거 굳이 바꾸면 A의 6제곱은 위에 있고 B 4제곱분의 이렇게 1로 뒤집어 써줘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얘도 분배가 가능해요. A의 5제곱, B의 5제곱. 그 다음 나누기. 뒤에 부분도 분배 해주면 A의 마이너스 4제곱, B의 2, 3은 6제곱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바로 푸셔도 돼요. A의 5 빼기 4. 봤지? 왜? 나누기니까. B의 5 빼기 6. 그럼 결국에는 A의 9제곱, B의 마이너스 1제곱 바꾸면 B분의 A인데, 아이고, Q라고 썼네. B분의 A의 9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걸 똑같이 어디에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냐면 유리수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세요. 처음에 이 자리에 자연수가 왔을 때는 우리는 이 밑에 플러스가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런 거 가능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금방 여기에 정수가 올라가게 되면, 특히 음의 정수 아니면 0이 들어가는 이런 정수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조건이 뭐였냐면은 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왜? 0의 뭔가 제곱을, 거듭 제곱을 생각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수 때는 그냥 0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거야. 정수로 넘어오면. 그래서 여긴 0이 아니었고요. 지금 방금 A에 여기에 이제 유리수 제곱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는 A에, 자, 이게 지금 여기 앞에 써 있다. 여기 0보다 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지수 자리가 점점 더 큰 범위로 자유롭게 들어갈수록 밑은요 더 제약 조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보이죠? 그래서 A가 0보다 커야 돼.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여기선 0 아니니까 음수도 가능했거든. 뭐 이런 것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얘네들도 안 되는 거야. 여기선 됐지만. 자,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도 우리는 지수 법칙을 다 쓸 수 있게끔 확장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수가 성립하지 이 정수를 바탕으로 우리는 유리수도 올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유리수인 경우에도 등식이 성립한다고 하면 두 정수 mn, n이 이상에 대해서 자 이거 지금 되게 당연한 얘기를 쓰는 건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고 얘네들을 곱할 수 있었잖아. 그렇게 되면 얘가 a의 m제곱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표현을 지금 나타내겠다는 건데 a의 n분의 m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뭐라고 써도 되는 거냐면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애를 n제곱 하니까 뚜껑이 벗겨져서 a의 m제곱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말은 여기에 써 있어. 우리 지수 자리에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리수, 분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유리수를 넣을 수 있는데 얘는 제곱근의 형태를 간략하게 표현한 거다라는 요 내용이 됩니다. 여기 밑에 중요한 내용 나와 있어요. 지수가 유리수일 때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이 모순 얘기 있는데 이건 아마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다루거나 아니면 주제탐구 발표 주제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빨간색 표시야. 그래서 한번 다시 와볼게. 유리수인 지수라고 해서 중요한 거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mn이 정수일 때 얘네들이 가능하다는 거다. 다시 만약에 선생님이 a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제곱근 안에 a의 세제곱이 있는 거다. 이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a의 3분의 2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세제곱근 안에 a의 제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의 n분의 1제곱 당연히 그래? n제곱근 안에 a의 1제곱이니까 굳이 쓸 필요 없죠. 1제곱은.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다. 다음 값을 구하시오. 문제 풀으라는 건데 얘도 바꿔요. 얘는 제곱근 안에 4의 세제곱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얘네들을 빼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얘네들은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얘는요. 2의 제곱이 세제곱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2의 세제곱의 제곱이라고 순서를 바꿔도 되지. 뚜껑 날아가면서 2의 세제곱 8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번에는 2번입니다. 얘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125도 있고 그다음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어떻게 쓰냐? 이거는 뭐 쓰기 나름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볼까? 마이너스를 그래 세제곱근 안에 125에 마이너스 제곱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세제곱근 안에 125에 제곱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다. 그치? 이거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오냐면은 세제곱근 안에 125가 5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5의 세제곱이고 제곱이야. 그치? 그러면서 요 세제곱하고 요 세제곱근하고 벗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5의 제곱분의 1 해서 25분의 1 이렇게 답을 빼낼 수 있다. 이런 계산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뭐 미리 바꿔놓을까? 이거 3의 4제곱이지. 그리고 0.75제곱인데 이게 소수가 들어갔네요가 아니라 얘도 사실은 유리수지. 왜? 얘가 100분의 75, 4분의 3이기 때문에 그래. 4분의 3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수법칙에서 계산도 가능해. 2개 곱하니까 그냥 3의 세제곱 나오지. 얼마예요? 27.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제곱근 표현을 안 써버렸지. 그냥 아예 얘네가 계산이 돼버려서.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해볼까? 2의 4제곱이야.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속에 있는 밑을 좀 작은 수로 단위를 잡으면 조금 편안하게 계산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마이너스 0.5니까 2분의 1이라고 쓰죠.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수법칙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버리지 얘 4분의 1이 답이에요.
지금 선생님 여기도 제곱근 굳이 사용하지 않았지. 여기서 그냥 계산을 다 해버리셔도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다음을 통해서 유리수인 경우에도 지수법칙의 성립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사실 선생님이 이게 먼저 쓴 게 선생님이 이거 알고 있어서 먼저 써버린 거야. 그럼 안 됐네. 자, 그럼 이번에 보자. 유리수인 경우에도 지수법칙이 성립한대. 자, 여기서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R과 S가 지금 유리수기 때문에 이 유리수를 정확하게 내 눈으로 표현해 준 거야. N분의 M, Q분의 P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아까 정수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R과 S를 MN과 PQ로 전부 다 바꾼 다음에 지수법칙을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냥 빈칸 넣으면서 쭉 해보면 이게 증명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니? 여기 위아래에다가 QQ를 같이 곱하고 이쪽에는 N을 양쪽에 다 똑같이 곱하는 거지. 선생님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어떤 접근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주고 나면 이 앞에 거를 우리가 유리수 지수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어? NQ 제곱근 안에 MQ 제곱이 들어있는 거지. 자, 뒤에 것도 해보면 NQ 제곱근 안에 NP 제곱근이 있는 거고, 우리 이렇게 뚜껑 따로따로 써있고 이 제곱근 똑같으면 한 지붕으로 묶을 수 있었죠. 한 지붕으로 묶으면 이 속에서 MQ 더하기 NP가 되는 거지. 좀 바깥으로 나갔어. 이렇게까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다시 지수의 표현으로 바꾸면 여기가 MQ 더하기 N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렇게 찢었어요. 찢게 되면 이쪽에서는 Q 약분되고 이쪽 뒤에 거에서는 N 약분돼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다시 얘를 RS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머 지수법칙 마찬가지로 성립하는구나가 되는 거야. 자, 이쪽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표현하라고 한 R과 S 이런 MN과 PQ를 사용해서 바꿔놓는 거지. 바꿔놓고 안에 거를 우리가 제곱근 표현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제곱근을 한 번 더 표현해서 제곱근이 두 개가 이중으로 들어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요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요 부분을 어떻게 한 거지? 그냥 괄호를 빼주면서, 그러니까 이 P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P제곱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괄호를 좀 풀어줬죠.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QN으로 곱하기로 쓸 수 있고 여기가 MP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얘를 다시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QN분의 MP가 돼요. 그럼 얘는 사실 누구를 곱한 거라고 할 수 있냐면 MN하고 Q분의 P를 M분의 M하고 Q분의 P를 이렇게 곱한 거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얘를 R로 바꾸고 얘를 S로 바꾸니까 이렇게 된다. 다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지수법칙이 성립됨을 보이는 거죠.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자, 지수법칙이 성립함을 보이쇼.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R을 예를 들어서 저기 뭐라고 했지? N분의 M이라고 했어. 그리고 S를 Q분의 P라고 했어. 이렇게 놓고 이 자리를 바꿔 넣었다가 계산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과정이 이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5번은 생략할 거야. 왜? 중요한 건 뭐야? A에 여기 유리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수 자리에 유리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수법칙 성립하니까 우리는 마음껏 계산할 수 있다가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아까 A는 0보다 컸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은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아마 밑으로 가면 계산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야. 자, 계산을 해서 빨리빨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보시면요 그냥 바로 계산 쭉쭉쭉쭉 하시면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래. 5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더하기, 왜? 곱하기니까. 더하기 0.5니까 2분의 1. 그럼 얘는 5에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1. 다시 말해서 5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 거 3에 3분의 4네. 3분의 4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빼기로 바꿔서 3분의 1제곱, 그러면 3에 3분의 3제곱, 1제곱, 3이 답이 되는 거죠. 얘는 8이어도 할 수 있어. 얘는 일단 이렇게 하면 더 쉬워. 2의 세제곱에 거기에
3분의 2제곱이 있는 거고 거기에 2분의 1제곱이 있는 거지. 안부터 하든 바깥부터 하든 상관없는데 얘네들이 약분되고요. 2의 제곱이 남는데 얘네들이 또 약분돼서 결국 얘는 2가 됩니다. 자, 4번 같은 거 길어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고요. 그 다음 B의 4분의 3제곱인데 선생님이 살짝 지금 멀리 봤어. 뭘 봤냐면 어차피 곱하기로 연결돼서 그 다음 밑도 A하고 B잖아. 그래서 이거를 바로 갖다 붙여 쓸 거야. 자, 여기는 얘네들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거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이지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왜? 앞에 B의 4분의 3제곱이 있었는데 뒤에 B의 4분의 1제곱이 또 붙는 거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한 번에 써놓은 거야. 계산해 주시면 A의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1제곱, B의 4분의 4니까 1제곱, 따라서 A분의 B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예제 1번 같은 경우도 문제를 푸시오 라고 했는데 잠깐 칸을 좀 지워놓고 봅시다. 얘는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천천히 밖에서부터 계산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할 땐 좀 조심해야 돼. 얘는 A에, 자, 앞에서는 요거만 봐. A 입장만 보세요. 그럼 얘는 세제곱근에 5제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있지, 그치? B는요, 뭐 다른 색깔로 할까?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지. 요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여기에 루트도 있지만 이 바깥에 세제곱 근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뚜껑이 2개짜리야. 그러니까 얼마냐면은 3 곱하기 2에서 6분의 2가 됩니다. 원래 갖고 있었던 제곱해서 이렇게 써져. 그리고 원래 있던 나누기 쓰고, 자, 여기도 만약에 해버리면 A의 3분의 2제곱이고 곱하기 B의 3분의 1제곱이지. 이게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A에서 A끼리만 확인해서 빼주면 돼요. 3분의 5에서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다음 B 6분의 2니까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따라서 얘는 A의 1제곱이고 B의 0제곱이니까 이거 얼마야? A만 남는 거죠. 이렇게 풀게 됩니다. 계산돼요. 천천히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자리가 이 자리. B는 뚜껑이 2개였어. 세제곱근 안에 제곱근 이렇게 있는 거였거든. 이렇게 B의 제곱까지. 그래서 요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옆에 거. 근데 얘는 딱 보자마자 사실은 떠올라야 돼. 어떤 게 떠올려야 되냐면 X에 Y에, 선생님 이렇게 만들면 보일까? 얘는 X에 Y에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요 뼈다귀를 요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요렇게 써도 괜찮죠? 이거 지금 누구냐면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을 우리 인수분해 한 식이 위에 거였어. 그러면은 지금 얘가 X 역할, 얘가 Y 역할이네. 부호까지 딱 맞잖아. 제곱돼 있고 2개 곱해 있고 뒤에 거 제곱돼 있고. 아, 다시 말해서 A의 3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의 세제곱이구나. 따라서 A-B라고 하는 값이 되는구나 라고, 사실 이거는 바로 좀 보이셨어야 돼요. 인수분해 식이었습니다. 자, 문제 7번 마찬가지로 풀어요. 얘는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A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B의 4분의 3제곱이 되고 곱하기 A의 여기를 보는 거지. 그러면 12분의 7제곱, B의 12분의 5제곱 나누기 있고, 자, 여기를 제일 조심해야겠다. 왜? 여기 지금 뚜껑이 이중으로 달려있고 5제곱은 A의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자, 여기 제곱근이잖아. 6분의 5제곱 B의, 자, B 뚜껑도 잘 보셔야죠. B는 어디 뚜껑이냐면 요렇게 2개 뚜껑이야. 마찬가지로 여기가 6분의 1이네.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A는 A끼리 싹 다 계산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12분의 7이고요. 그 다음 아예 빼기로 6분의 5를 써버릴 수 있죠. 그 다음 B 딱 쓴 다음에 4분의 3이고 더하기 12분의 5고 마이너스 6분의 1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계산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12분의 1로 통분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4, 3, 12, 7 빼기 10. B 같은 경우도 12분의 1로 바꾸면 3 곱해내니까 3, 3은 9, 그 다음에 5,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A는 12분의 이거 10 빼기 10이니까 0이다. 0. B에 이거는 얼마냐면 12분의 10이니까 1이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A의 0제곱, B니까 그냥 B가 답이 되네요. 네,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자주 보이는 형태인데 잠깐 보시면 이건 진짜 자주 보이는 거예요. 자, 얘를 딱 봤을 때 이거 그냥 곱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먼저 보여야 돼. 얘네 둘이 좀 짝꿍이구나. 이게 누구냐면 얘네 둘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 똑같아 라고 느껴야 됩니다. 똑같은 게 한 번은 빼져 있고 한 번은 더해져 있지. 이거 합차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 두 개만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의 제곱 빼기 왜 이게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b의 얘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앞에 두 개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A의 2분의 1제곱이고 B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이 뒤에 지금 계속해서 붙어 있었던 애가 누구냐면 2분의 1제곱하고 2분의 1제곱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게 계속 붙어 있었지. 이렇게. 그렇단 얘기는 얘도 마저 이거를 제곱해주고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제곱을 해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A-B가 됩니다. 계산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에 것도 인수분해 공식, 밑에 거는 이렇게 합차 공식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했다. 자, 오늘은 아예 길게 끝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마지막 한쪽 남았어요. 30분이 넘었네. 자, 지수가 실수인 경우까지 왔습니다. 지수가 실수인 경우라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뭐 루트가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뭐 파이 3.14 1592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가 다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다행히 똑같습니다. 누구하고 똑같냐면 A가 0보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유리수 때부터 조건이 A는 0보다 크다로 바뀌었었지.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이때 이 자리에다가 실수 집어넣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지수 법칙까지 모두 만족한다고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따로 증명을 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유리수에서 증명한 그것과 거의 유사하고 같은 내용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수 법칙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3에 2루트 3 선생님 뭐 하나 봐. 더하기 2 빼기 2루트 3 그냥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기를 해준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계산이 돼서 3의 제곱 9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요 2번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 A에 루트 5 플러스 1이고요. 이게 지금 실수 범위까지 확장된 걸 보여주는 거야. 빼기 왜 나누기니까 괄호를 잘 치셔야 돼요. 루트 5 마이너스 2. 그러고 나면 루트 없어지고 A에 1 마이너스 2니까 A 세제곱이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먼저 계산해 주겠습니다. 28에 16, 루트 16제곱이네. 근데 루트 16제곱은 뭐하고 똑같아? 4제곱하고 똑같겠지. 이거 4제곱은요. 제곱은 요 뚜껑 날리는 데 쓰겠지. 5의 제곱하고 똑같아서 25가 답이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 분배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조심할 거는 부호가 있으니까 틀리지 않게 하는 거. 2분의 루트 2에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 해주시면 되고 b에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곱해보면 이게 루트 2 하면 2여가지고 약분이 돼버립니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b는 누구 남았냐면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b 제곱분의 1 이거랑 AB 이렇게 제곱한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지수가 지금 오늘 계속 한 게 자연수부터 실수까지 쭉 확장이 됐는데 이렇게 될 때 자, 우리 정수일 때는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 붙고요. 유리수하고 실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밑 조건이 있다는 사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좋은 건 뭐냐면 지수 법칙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밑이 있고 여기에 막 이런 식으로 지수 자체가 분수도 붙을 수 있고 부호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복잡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글씨 크기를 좀 키워서 안 틀리고 실수하지 않게끔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트에다가 풀 때 선생님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막 풀었지만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선생님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연습장 노트에다가 놓고 바로 풀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쁘게 이렇게 딱딱 맞춰가면서 그래야 실수가 없고 오랫동안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좀 글씨 크기도 키우고 좀 정확하게 예쁘게 글씨 써버릇하는 연습을 이 부분에서 꼭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 로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지. 로그도 중요하잖아, 그치? 로그도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지수학장 빠진 내용들 첨부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